자, 이번 강의는요, 조경관리론의 세 번째 챕터의 시설물 특수관리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식물에 관해서 살펴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조경 시설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수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최근에 이 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가 별로 안 좋거나 하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잘 활용하고 관리를 잘하는 그런 게 중요하니까요. 자, 시설물 관리는 유지 관리 목표가 뭐 그 공간 시설을 조성하고 경관비가 있도록 하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뭐 이런 우리 뭐 다 대부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시간 절약해야 되고요. 재료 경제성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잘 돼야 되고, 특히나 이제 배수 시설 한번 봅시다.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면 물이 막 찬다든지 포장이 막 들고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공원이나 이런 데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 구조물 뒷면 배수 구멍이 이렇게 잘 막힌 데는 없는지, 표면 배수에서 집수구에 막힌 데는 없는지, 물이 잘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소단 배수구, 뭐 용수 배수구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관리할 때. 자, 표면 배수라는 것은 그 지표면을 흐르는 배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측구 뭐 이런 거. 또 그래서 이거는 정기 점검 꼭 해야 돼요. 토사나 낙엽, 찌꺼기 같은 게 쌓이지 않는지, 그래서 그게 막혀 있는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빗물바지 홈, 집수구, 거기도 잘 이렇게 찌꺼기 쌓여 있지 않은지, 뚜껑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는지, 물이 잘 유입되는지, 그 다음에 배수관, 도수관에 흘러보내는 관이 오물에 의해서 그 막혀져 있는지 잘 봐야 되고요. 맨홀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맨홀은 도로 한복판에 있어요. 원형으로. 근데 그 맨홀 뚜껑 자체가 막 솟아 있거나 꺼져 있거나 이러면 차량이 통행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배수는 관으로 하는 것인데, 암거 배수는 이제 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관들의 설치 연월일, 배치, 위치, 구조 이런 것들은 도면 안에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뭐 도로에 있는 게 뭐 조경에서 관리를 할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고, 공원 내부라든가 또 단지 내부라든가 그런 데 있는 그 배수 시설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비탈면 배수인데, 비탈면은 어깨 배수, 그 다음에 종 배수, 소단 배수구에 이렇게 그 배수구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지, 배수 구멍들은 잘 막혀 있지 않고 잘 나오는지를 잘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유형 콘크리트 제품은 부등치마로 이렇게 이음새 같은데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는지, 벌어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도로, 광장, 포장공사에서 유형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사로 포장했을 경우에는 포장 방법이 이러이러했어요. 요거는 이제, 구조공학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를 보수할 때는 흙먼지 방지, 노면 요철 처리, 동상 진흙 방지, 도로 배수까지 확인해야 된다 하는 요 보수, 내용들.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때는 요 단면도 아시죠? 요거 우리 구조공학 할 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손 원인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또 박리까지 국부적으로 꺼질 수 있고요. 파상의 요철, 윗면에 이렇게 우퉁우퉁할 수 있고요. 박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균열을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패칭 공법, 또 표면 처리 공법, 더 씌우기 공법 이렇게 있는데, 패칭 공법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파손 부위를 이렇게 드러내고 요 택코트부터 다시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 처리 공법은 표면에 이렇게 파진 곳에 여기 이제 아스팔트만 채워 넣는 공법이고요. 더 씌우기 공법은 파손 부위를 완전히 떠내고 패칭 공법 같이 보수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국부적 치마에 의해서는 꺼진 곳 메우기,
치환 설치 이런 게 있고요. 파상에 의한 요철, 그다음 표면 연화, 또 박리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일 때요.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는 단면이 요런데 요거는 균열 상태가 이래요. 요거는 그림도 나오고요. 그림이 이게 나오면서 이게 무슨 그 파손인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건 단차, 융기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 거 융기, 그 다음에 마모에 의한 바퀴 자국, 요거 떨어져 나가는 거 박리, 이렇게 꺼지는 거 침하.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림을 주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수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충전하거나 꺼진 곳 메우기, 더 씌우기, 모르타르 주입하기, 패칭, 또 요 순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블록 포장일 때는요, 요런 종류들이 있고, 단면도가 이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구조공학을 다 했어요.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품 자체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시공이 불량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꺼져서 비가 오면 이렇게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블럭 모서리가 파괴되지 않는지 그런 거 해야 되고요. 보수는 일단 요만큼 드러내야 돼요. 이걸 다 드러내고 블럭을 제거하고 기층부터 다시 여기 밑에서부터 기층부터 다시 이제 잡아서 기층 진압하고 모래 다시 깔고요. 모래 다시 이렇게 컴팩트로 진압해서 잘 다지고 다시 충전재 넣고 컴팩트 다지고 해서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수 시설은 그 수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과 관련이 돼서 급수시설 그 관에 뭐 녹이 굉장히 많이 쓴다든가 할 때는 그 정기적인 교체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요거는 정기 교체 제일 처음에 보셨지만 표에 몇 년에 한 번씩 뭐 관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정기 교체 확인해서 작업해야 된다. 자, 편익 및 노후 시설. 자, 표지판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자, 요거 뭐 계획할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은 목재로 만들어진 거, 석재, 금속재, 뭐 재료에 따라서 표지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재료에 따라서 이 가공 상태나 재료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죠? 콘크리트는 뭐 좀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좀 부드럽지 못하고 뭐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료별로 보수할 때 목재는 특히 갈라지거나 뒤틀리거나 이거를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석재는 금간 것, 그 다음 금속은 찌그러진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파손된 거, 뭐, 그 재료에 따라서 문제되는 항목이 틀리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소, 도장 이런 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청소는 월 1회, 비포장 도로는 월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느슨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녹이 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교체하거나 도장해야 된다. 벤치 야외 탁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랑 같은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벤치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보수 방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죠. 자, 도기재는 특히 한번 깨지면 부분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교체를 해야 되죠.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재의 관리는 습도, 특히 습도가 높으면 목재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0% 이하로 되게 함수율 항상 20% 이하가 되면 그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말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부패되어 있을 때 충 때문에 생겼으면 수분제 또 방부제 이런 것들 사용해야 되고요. 균 때문에 생겼을 때는 방균제 사용해야 하겠죠. 갈라졌을 때는 이물질 청소하고 페인트, 빠데로 이렇게 틈 메꾸고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은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비슷한데요. 균열부, 표면 실링 공법, 그 표면만 에폭시 재료를 도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V자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충전재 삽입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고무벽식에서 주입구 파이프 사이에 고무 튜브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약부 보수에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할 수 있고요. 전면재 시공할 수 있고요. 자, 철제는 나무망치로 복원을 하거나 이렇게 찌그러진 데는 톡톡톡 두드리면 다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또 부식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샌드페이퍼로 좀 닦아내고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 부분은 좀 절단해서 다시 교체를 하던가 그 부식된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석재는 알코올로 세척한 다음에 접착제로 접착을 하거나 돌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표면 실링하거나 균열 그 고무백식 주입합니다. 그다음에 합성수지나 도기제는 깨지면 그 특히나 뭐 엄수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깨지면 보수할 수가 없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휴지통은 재료에 따라서 또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료에 따라서 점검 항목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벤치 야매 톡자하고 같은데요. 휴지통은 그렇고 이제 그 벤치 같은 경우에는 마모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앉으면 닳아요. 거기에 이제 페인트 칠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잘 해줘야 되겠죠. 자, 음수대는 급수, 배수,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을 잘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누지 관리들은 급수관, 그 겨울에 또 동해 같은 거 있지 않는지, 그 누수가 되지 않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죠. 자, 유일시설에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에 요게 계획에서도 그렇고 뭐 요동계 놀이시설이 아닌 것은 또 뭐 동적 뭐 수직계 놀이시설이 아닌 것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참고적으로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일시설도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시설물들을 보수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철제 접합부 특히 근데 이 유일시설 뭐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결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네 막 이렇게 달아놓은 데 이런 데 그런 데가 이렇게 고리가 막 늘어져 있다든가 연결 접합부가 잘못돼 있다든가 막 타다가 이렇게 탁 빠진다든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 걸 제대로 잘 보고 관리하고 보수를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명시설. 조명시설은요, 그 백열등은 수명이 좀 짧은데, 이 할로겐이나 나트륨은 수명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도로나 공원 같은 데 되게 많이 쓰는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이 앞에서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등주를 그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 등이 달려있는 기둥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주도 철제인지 알루미늄인지 콘크리트인지 목재인지에 따라서 또 관리 방법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건 뭐 그 시설물 관리의 핵심은 재료가 뭔지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등주는 등 있잖아요. 근데 나트륨 등은 특히 한 개의 등주에 두 개의 등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해요. 양쪽에 이렇게요. 그다음에 등기구 청소 1년에 1회, 그다음에 3에서 5년에 한 번씩 도장 요거는 정기 그 보수로 앞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에 보면 건축물 재비용 백분율 해서 요거 퍼센트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수 관리 위주로 하는 게 있고 예방 관리 위주로 우리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예방 관리하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비용이. 자, 그다음에 예방 관리하는 예방 유지 관리하는데요. 구역별로 분담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분담할 수가 있어요, 공간을.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겠죠. 구역별로 딱딱 나누어서 하면 자기 구역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구역에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보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종류가. 그런데 또 분야별로 담당을 하면 뭐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 그다음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 이렇게만 하면 또 효과적으로 그걸 보수는 잘하지만 너무 넓어가지고 그 친숙도가 낮고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되죠. 그 전기가 잘못했다, 뭐 배수가 잘못됐다, 조경을 잘못했다, 뭐 서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 장단점 잘 비교하시고요. 특히나 청소일 때도 청소 요원을 결정할 때 면적에 따라서 할 건지 또 특정 지역별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하고요. 청소 작업 할당할 때도 개인 할당해서 그 개인이 구역을 딱 정해주고 여기 당신이 해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책임감 생기죠. 이제 그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직률 줄일 수도 있고 뭐 도난 뭐 문제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리고 조할당하게 되면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개인 할당보다 또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게 돼요. 같이 쓰니까. 그 다음에 청소 작업이 또 균등하게 배분될 수도 있고 협동심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소를 대행할 수도 있죠. 업체, 외부 업체에 줘서 대행할 때는 장점은 전문적이고 경제적이고 해요. 돈도 싸고 이렇게 줘서. 그런데 단점은 융통성이 없어서 지체되는 그게 발생하고 별도의 수당이 또 붙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는 청소했는데 뭐 한 가지 더 첨가가 돼서 뭐 형광등 갈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뭐 왁스 청소를 하면 더 좋다. 뭐 이러면 별도의 수당이 또 청구된다는 거죠. 또 창문 같은 거, 건물 같은 거는 뭐 그 창문 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닦잖아요. 외부에서 사다리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별도의 수당이 또 요구될 수 있다. 그래서 방안은 대규모 시설일수록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한 일은 도급을 주고 그 밖에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두 가지를 다 이제 혼합해서 쓰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챕터의 이제 시설물 특수관리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